자, 볼게요. 자, 화학 제일 첫 번째 단원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화학이랑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식주가 이제 역사적인 이래로 어떻게 화학이랑 우리랑 맞게 딱 떨어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먹는 거, 식량 얘기예요. 의식주 중에 식, 이야기는 산업혁명 이후로 넘어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식량이 부족한 게 문제가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권에서는 쌀을 먹고 서양권에서는 밀을 먹고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를 처먹고 처먹는다 하니까 좀 그러네.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를 먹고 북유럽에서는 감자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덩어리에서 주식이 주로 나와요. 근데 그 작물이 나오는 땅은 한정적인데 사람 수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작물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건 땅이 비옥해야 돼요. 그럼 땅이 비옥하다는 건 땅에 양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럼 땅에 어떤 양분이 많아야 되는데 바로 질소, 인, 칼륨과 같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양분이 있어야 돼요. 다시 질소, 인, 칼륨. 우리 그림을 쉽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는데 이게 인이고 N이죠. N이 질소, K는 칼륨. 이렇게 되는데 인이 없게 되면은 열매가 불량해져. 얘는 열매랑 관계 있어. 질소랑 칼륨 뭐랑 관계 있냐면 생장이랑 관계가 있어. 만약에 질소랑 칼륨이 없으면 생장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식물의 성장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비료를 줘야 돼. 땅에 양분을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비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원소들 중에 제일 많은 걸 갖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공기 중에 78%가 뭐야? 질소야. 공기 중에 78%가 질소야. 그러면 이 질소 엄청 많네. 이거 갖다 쓰면 되겠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질소랑 질소 원자는 삼중결합하고 있어요. 화학 결합 중에 가장 단단한 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결합은 바로 삼중결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 질소가 해. 그럼 이 사이에 결합을 끊고 무언가를 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78%나 있으나 이걸 직접적으로 갖다 쓰지 못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질소 고정.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하버라고 하는 과학자와 보슈라고 하는 공학자가 만났어요. 해서 이걸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촉매를 이용합니다. 철 촉매를 이용하여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 버리니까 생각보다 낮은 정도의 에너지를 줘도 암모니아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어때? 쉽게 수소를 떼서 질소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즉, 이 암모니아를 이용하면은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면 뭐가 되는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얘를 이용하여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나는데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 생산량이 증대되고 질이 향상되죠. 그 다음 비닐이 등장하니까 어때? 비닐이 등장으로 겨울에도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리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60억 인구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70억을 넘어서 80억까지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구수가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식량 부족 문제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곤충을 이용하여서 식량을 개발하는 기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거 얘기했고요. 이제 입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입는 거. 의류 문제. 원래는 자연에 있는 거를 갖다 입었어요. 그래서 식물한테서 면이나 말을 얻었고요. 동물한테서 모를 얻고 비단을 얻어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천연 섬유는 흡수성도 좋고 촉감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근데 화석의 원료, 즉 그 원유를 석유를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애들별로 이렇게 끓어 나오는데 그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애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합성 something like that을 만들 수 있어요. 합성 something like that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합성 수지는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얘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그 옷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야. 다시 합성 섬유의 개발, 화석연료, 석유를 태우고 끓였을 때 나오는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최초의 합성 섬유가 누구냐면은 나일론이에요. 폴리아마이드라고도 불러주고 미국의 캐러더스라는 아이씨가 개발했어. 이 사람이 있던 회사 듀퐁이라는 회사인데 이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라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어. 남은 돈을 이제 연구실에 몰빵해서 뭐라도 만들어봐라. 그때 만들어진 게 나일론이야. 나일론이 뭐냐면은 약간 그 스판기라고 하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스판 재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스판이야, 스판. 매우 질기고도 유연하고 신축성도 좋아요. 스타킹, 밧줄, 그물, 칫솔 등 우리가 쓰는 거에 안 들어가는 게 잘 없어.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게 나일론인데 이게 개발되고 나서 걔네들이 전 세계에 한 4대 정도 대기업이 돼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되었는데 우리 잘 몰라 듀퐁을. 왜 잘 모르냐면은 광고를 잘 안 해요. 얘들은 뭘로 먹고 사는데 나일론 썼는 회사 로얄티 받으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하는 일이 그밖에 없어. 몰래 갖다 쓴 놈 있나 없나 찾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랑도 한번 싸웠어. 코오롱이라는 회사에서 그, 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옷으로 팔았거든. 고어텍스. 근데 그게 나일론을 뺏겼는 거다.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갔어. 코오롱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갚아줬어. 그냥 공짜로 갚아주기는 좀 열받으니까 이제 트럭에다 동전으로 실어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폴리에스테르라고 알고 있어요. 얘를 이용하여서 잘 안 구겨지고 탄성도 좋고 신축성도 좋아서 와이셔츠나 양복 같은 거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폴리아크릴. 모하고 비슷한 보온성이 있어서 니트나 양말에 주로 잘 이용이 됩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옷을 갖다가 섬유를 갖다가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량으로 입고 먹는 것도 이제 대량 생산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뭐를 생각해야 돼? 패션. 패션의 완성은 뭐야? 깔맞춤. 그러니까 섬유에다가 색깔을 입혀야지. 그 합성연료라고 그래. 최초의 합성연료는 모브라고 불러주는데 이 퍼킨이라는 사람이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하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기능성 섬유나 첨단 섬유 같은 거, 첨단 소재의 섬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의복을 개발하고 있고, 정보 기술과 섬유 기술을 융합해서 스마트 의류도 만들었고, 자동차의 차체 및 우주선의 동체에 이용되는 슈퍼 섬유, 엄청 질긴 거, 엄청 안 잘리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거, 집이요, 집.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사는데 집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넓게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위로 올려야 돼. 합성수지 얘기 나오는데 플라스틱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사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집이요. 제일 처음에 천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었어요. 어떤 거? 나무, 흙, 돌. 근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 지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건축 재료를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 생각했는 거지. 어떤 걸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일단 철이요. 철이야 뭐 철강석에서 후크스를 집어넣고 태워버리게 되면은 순수한 철을 얻어줄 수 있습니다. 크로미움을 섞어가지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철의 재료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한번 얘기했어. 이거 철 재련할 때 그 철광석이랑 코크스랑 또 뭐도 집어넣게? 석회암도 집어넣어. 석회암은 CaCO3라고. 이걸 집어넣으면 열분해되어 가지고 CaO가 만들어져. 그 CaO가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인 SiO2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걔랑 결합되어서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가 만들어져서 그 불순물들이 새어나와. 뭐 어쨌든 그건 관계없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시멘트. 석회석을 가열해서 CaO로 만든 다음에 점토랑 섞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CaSiO3 슬래그. 이 슬래그가 뭐예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서 건축 재료를 만들었지. 그래갖고 위로 쌓았고 이거 갖고 뭐를 만들었냐? 벽돌을 만들었어. 이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 지으니까 좋아. 다 좋은데 단단하고 다 좋은데 연성이 없어. 휘어지는 거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휘어져 높게 올려 버리게 되면 휘어져서 다 때려 부러지는 거야.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없을까? 시멘트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모래랑 자갈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져요. 콘크리트 압축되는 거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엄청 강한데 잡아당기는 뽑힘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자꾸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휘어지는 거, 뽑히는 거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또 믹스해야겠다. 그게 누구야? 금속이야, 철. 그 철이랑 콘크리트를 합체시켜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어때? 누르는 거에서도 강하고 휘어지는 거에도 강하고 뽑힘성도 강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건축물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즉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연성과 전성이 강해서. 그 뒤에 알루미늄을 재련할 때는 보크사이트가 철광석의 철의 원료이듯이 보크사이트가 알루미늄의 원료예요. 얘를 이제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알루미늄이 엄청 단단한데 대신에 가벼워. 가볍고 단단하니까 창틀이나 건물 외벽 같은 거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밖이랑 안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뭐를 만들어서 창문을 만들어서 유리를 이용해서 유리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유리를 모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걸 이용하니까 밖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어서 햇빛도 들어오고 밖도 볼 수 있고 너무 좋더라. 창문을 만들었다. 그다음 미래의 주거 문제는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같은 것들을 신소재를 이용하여 가지고 점차 개량되고 있고 새로운 소재도 점차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의약품 봅시다.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미국 대륙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이게 인디언들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버드나무 껍질을 씹는 거야.
뭐야 저거 미개한 것들이를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 버드나무 껍질 안에 그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게 뭐였었냐면 바로 아세틸살리실산이었어. 그래서 이걸 뽑아다가 약으로 만들어서 막 썼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산이야, 산. 산성물질이야. 이걸 계속 쳐보니까 속이 쓰려. 그래가지고 이걸 계량해요. 미안. 그냥 살리실산을 뽑아가지고 쓰다가 너무 속 쓰려서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 진통 해열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열도 낮춰주고 진통 효과도 있고 짱짱맨이. 그 다음에 페니실린, 플레밍이라고 하는 기천이 완전 쩌는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생물학자가 세균을 키우는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그걸 원래 싱크대에 다 정리하고 이제 씻어야 되는데 한 다음에 결과값 다 뽑아내고 귀찮아서 싱크대에 그냥 던져놨어. 그러면 한 달쯤 지나가니까 그게 막 곰팡이가 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 증식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 푸른 곰팡이한테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바로 페니실린이었고 이걸 이용해서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수명을 한 전체 한 2년 정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게 되었어요. 뒤로 넘겨서 정신 차려. 자, 탄소화합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탄소화합물들은 엄청 많아요. 탄소화합물들은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원소랑 결합했는 물질들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전체 화합물들 중에 한 80% 정도가 탄소화합물일 정도로 이제 탄소화합물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전부 다 탄소화합물들이고 입는 옷들도 탄소화합물들이고 플라스틱, 의약품, 그 외에 화장품, 비누, 합성세제, 고무 이런 것 전부 다 탄소화합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들은 주변에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탄소화합물들이 엄청 많을까? 라는 걸 보기 전에 원유 분류 좀 보고 갈게요. 원유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석유예요. 제일 처음 발견된 석유. 이 석유를 그냥 바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석유를 끓여. 그럼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들부터 순차적으로 끓어 나오게 돼요. 제일 낮은 애가 석유가스. 여기서 이 석유가스는 LNG가 아니라 LPG입니다. 있죠? LNG랑 LPG는 좀 달라요. LNG는 자연계에 있을 때부터 원래 기체였던 LPG는 원래는 액체 상태였는데 끓여서 기체로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끓는 점이 낮은 게 휘발유. 휘발유도 있고 나프타도 있는데 이게 끓는 점이 둘 다 조금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지. 이 나프타는 뭐냐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애. 휘발유는 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애고 이거 가지고 아까 석유화학 제품들 다 만든 거야. 합성수지, 뭐 합성의약품, 뭐 합성 썸띵 라이테스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증류, 경유, 중류. 증류가 비행기 연료, 기름 보일러 들어가는 거. 경유가 이제 디젤 기관, 깜프 트럭, 포크레인 이런 데 집어넣는 기름. 그다음에 중류는 배기름이고 남는 찌꺼기는 아스팔트. 찌꺼기까지 버릴 게 없어. 석유는. 어쨌든 지금 방금 받는 모든 이런 석유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탄소화물들이. 그럼 왜 이렇게 탄소화물들이 많을까? 일단 첫 번째로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단일 결합도 가능하고요, 탄소끼리. 탄소끼리 이중 결합도 가능해요. 탄소끼리 삼중 결합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 1번, 2번, 3번 물질은 다 달라요. 다 다른 물질이에요. 하고 탄소끼리는요. 무한대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탄수화물들은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들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탄소끼리는 단일 결합과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걸 사실구조라 그래요. 단일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자로 쭉 연결되는 이렇게 사슬 모양도 가능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탄소 그 사슬이 한 개씩 더 연결되어 있는 가지 달린 모양도 가능하고 끝과 끝을 붙여서 고리 모양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여기에 붙어 있는 원소가 똑같아. 끝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얘랑 똑같거든. 그럼 같은 화합물이냐 다른 화합물이냐. 모양이 달라도 같은 원소와 같은 원자의 개수가 들어가도 모양이 다르면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돼. 그 안에 이중결합이 한 개 끼어있고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탄소끼리 무한대로 결합할 수 있고 탄소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고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탄수화물들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수화물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짚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일단 탄수화물들 중에 우리가 유명한 애들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탄화수소부터.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우리 숫자 표현할 때 1을 메타, 2를 에타, 3을 프로파, 4를 뷰타, 5를 펜타, 6을 헥사 이렇게 얘기하거든. 8을 옥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 8개 달렸는 저 누구야? 문어들을 옥토버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탄화수소 얘기를 하는데 탄소들이 있는데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잖아. 그래서 단일 결합으로 수소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서 수소랑 연결되어 있으면 탄소 한 개 있으니까 메탄데 단일 결합으로만 있는 애들을 묶어서 알케인이라고 불러주거든.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이름을 따서 그 알케인족들이 만들어져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런 식으로. 탄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만 일단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탄소 2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탄소끼리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끝에 전부 다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2개 있으니까 에테인 이렇게 된다. 근데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때요? 끓는 점도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잘라가지고 이 왼쪽은 LNG의 주성분,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인데 이 2개는 완전 액화시키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관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운반을 많이 시켜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좀 무겁고 이렇게 끓는 점도 좀 액화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만 낮춰주면 되기 때문에 얘들을 액화시켜서 프로판가스나 부탄가스로 만들어서 씁니다. 이거는 액체로 만들어서 통에 운반시켜 줄 수 있어. 근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LNG들은 LPG와 달리 끓는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액체로 만들어 주기가 힘들어서 기체 상태 자체로 좀 운반을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중에 대표 주자는 메테인을 데리고 올 겁니다. 메테인은요,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중에 가장 간단한 탄소 화물이에요. 수소 4개가 각각 결합되어 있습니다. 냄새랑 색깔 없어요.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입니다. 공기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공기 위로 뜹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온실 기체가 됩니다. 메탄가스. 동물들 방귀 뀌면 나와요. 물에 안 녹아요. 그리고 연소하면 이걸 태웠을 때 산소가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소랑 빠르게 반응시키는 거예요. 얘랑. 그러면 산소가 가서 여기 있는 탄소를 뜯어내갖고 이산화탄소로 여기 있는 수소를 뜯어내갖고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태웠을 때는 열이 방출되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집니다.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로 쓰는 거야? 연료로 쓰는 거예요. 연료로 쓰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스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내버스도 이런 애들을 쓸 수 있고. 그다음 알코올 얘기를 해보죠. 알코올 얘기를 하기 전에 작용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작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끝에 이런 구조가 붙어 있으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라는 걸 안내해 줍니다. 끝에 COOH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적어줄 때도 얘네들은 식으로 적어줄 때도 따로 빼서 적어줘요. 이거 사실은 C 2개에 H 4개에 O 2개입니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잖아. 근데 이런 애들을 적어줄 때 C, H3, COOH 이렇게 따로 적어주면 돼. 이거를 따로 빼서. 이게 뭐냐면 이가 작용기라는 건데 얘는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시성식이라고. 볼시자를 써서 성질을 보여주는 화학식이다 이 말이지. 작용기 중에 얘를 카복실기라고 불러줍니다. 카복실기가 있으면 약한 산성의 성질을 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개 배울 작용기가 뭐냐면 바로 OH 하이드록시기를 끼고 있는데 얘가 있으면 알코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코올이 됩니다. OH 한 개 가지고 있죠? OH 한 개 가지고 있죠? 근데 탄소가 한 개 있죠? 탄소 한 개 있으면 뭐라 그랬어? 메타. 2개 있으면 에타. 그러니까 알코올이잖아. 얘들이 전부 다. 메탄올이 되는 거고 에탄올이 되는 거야. 탄소가 한 개, 2개니까. 그래서 메탄올과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OH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 2개가 있으면 뭐 메틸렌 글리콜 혹은 글리세롤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친구는 당연히 OH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에탄올을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신기반기한 게요. 이 부분은요. 물에 잘 녹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게? 기름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게 알코올은 기름에도 잘 희석되고 물에도 잘 희석됩니다. 에탄올 이거 술이에요. 술 알코올.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 같은 거를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에텐이라고 하는 애를 물이랑 반응시켜서 얻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술 냄새가 나고 색깔이 무색이죠. 실온 상태에서 놔두면 휘발성 잘 날아가고 불이 잘 붙죠. 얘기했죠. 물에도 잘 녹고 기름도 잘 녹아요. 단백질을 응고시켜줍니다. 근데 세균과 같은 애들이 전부 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균이 있는 곳에 쓰게 되면 세균을 죽여요. 살균 소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가지고 소독약을 잘 만들죠. 그리하여 술의 성분, 소독용 알코올,
약품의 원료, 실험시킨 시약, 용매, 연료 같은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복실산. 아까 전에 COOH 있으면 다른 성질을 끼게 된다 그랬죠. 카복실기를 끼고 있으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산성물질, 약한 산성물질이 됩니다. 대표 주자가 아세트산입니다. CH3를 한 개 끼고 있는 카복실산. 자연에서 얻을 때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습니다. 식초에 식초. 냄새나죠? 엄청 자극적인 냄새나고 무색이고요. 물에 잘 녹고요.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띠게 되어서 신맛이 납니다. 식초니까. 얘는요, 얘로만, 물 없이 얘로만 존재하면 조금 낮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한 17도보다 낮으면 고체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빙초산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식초의 성분이고 음료로도 만들고 장기 보관할 때 얘를 이용해서 장기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염료, 합성수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탄수화물들 누구누구 있느냐? 폼알데하이드. 이게 접착제에서 주로 많이 쓰거든. 가구 접착할 때. 그러니까 새집 들어가게 되면은 붙박이장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 근데 그때 가구 접착제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 새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물질이 독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약간 면역이 약한 애기들 들어가잖아? 이거 피부랑 접촉하게 되면은 아토피 걸려요, 아토피. 그 새집 들어갔을 때 피부병 걸리는 거 새집 증후군이라고.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 몸에 좋지는 않죠. 물에도 잘 녹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접착제의 원료로 씁니다. 원래 아까 전에 봤었던 메테인이 수소 4개 끼고 있었죠. 그 중에 수소 2개 결합 끊고 산소랑 결합시켜버리고 수소 2개를 나머지 가지고 있으면 얘가 포말데하이드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수소 2개 결합을 끊고 O 1개를 끼고 있으면 이걸 아세톤이라고 불러주는데 잘 녹여. 잘 녹여. 그래서 잘 녹이는 용매, 물질을 녹이는 용매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 와야 쓰냐면 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지울 때 얘를 많이 씁니다. 아세톤을. 특히 여러 탄수화물들을 기가 막히게 잘 녹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도 냄새 나요. 됐나요?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